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3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거법, 중거법 뭐 결정 관련해서 뭐 주관주의, 객관주의 뭐 그런 내용들, 뭐 계약의 어떤 체결지법이니, 계약 이행지법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FOB로 계약을 하든 CIF로 계약을 하든 뭐 계약 이행지가 중거법이 될지, 계약 체결지가 중거법이 될지, 그리고 어느 곳을 계약 이행지로 볼지 그것이 사안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사건은 이 FOB 계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1924년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브롤터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스페인 최남단에 우리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지점이 있죠. 거기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스페인 땅 같지만 영국 땅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영국 땅입니다. 그 월경지죠. 그 영국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인데 거기에 그 지브롤터의 수출업자하고 말타라는 그 이탈리아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업자한테 이제 멸치, 엔초비를 FOB 지브롤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계약의 어떤 성립에 대한 준거법으로 계약 체결지법을 뭐 체결하기로 하고 몰타의 법이 이제 중거법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몰타의 수입업자가 전보로 승낙을 했어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번 시간에 승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승낙을 몰타에서 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면서 계약 체결지법이 이제 몰타법이 되었는데 계약 물품이 그 목적지인 몰타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는데 품질이 안 좋았어요. 품질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어떤 그 몰타 내에 다른 어떤 제3자에게 이제 물품을 넘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단순히 수입만 한 거겠죠. 근데 그 물품을 이제 구매한 사람이 제2의 매수인이죠. 첫 번째 매수인, 원매수인이 수입업자고, 이 원매수인으로부터 이 멸치를 구매한 업자가 이제 제2의 두 번째 매수인이 되는데, 이 제2의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물품을 거절을 해요. 인수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서야 원수입업자도 수출업자에게 물품 인수 거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분쟁이 생긴 거죠. 원심에서는 매수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몰타법을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렇게 됐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중거법이 계약 이행지법이 아니고 지브롤터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역 계약은 지브롤터에서 본선상의 계약 물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매도인이 그 계약성의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 FOB잖아요. 프리 온보드죠. 인커텀스에서 배우는 우리 FOB. 물론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커텀스 2020을 기준으로 이 계약 내용을 해석한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도 FOB가 있었기 때문에 FOB상 이거 매도인은 본선 적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약성 의무를 다 했다. 그 이후부터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물품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다 매수인에게帰属된다.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 인도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물품을 국내 몰타죠. 여기서 국내는 몰타로 가지고 와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제3자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물건의 문제는 이 물건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 매수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FOB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수출국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판례 때문에 FOB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 이행지법으로서 체결지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곳이 아니라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지는 그 곳을 어떻게 보면 계약 이행지로서 중거법 적용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례를 내린, 그러니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그 FOB의 해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출자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건데, 반대되는 판례도 있어요. 예. 이 무역계약상 FOB 로텔담입니다. 로텔담이 네덜란드에 있는 항구죠. 예, 그래서 네덜란드 법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영국법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자, FOB 계약에서 선박의 선택과 선복의 확보는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매수인이 선박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그 선박에게 이제 그 본선 적재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본선 적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는데, 근데 당사자 간에 당 FOB 계약에서 FOB 계약이지만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FOB 계약의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매도인이 그러한 필요한 선복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어요. 매도인은 계약의 준거법이 로텔담, 네덜란드 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덜란드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절의 네덜란드 법은 계약에서 같이, 상기 여기 있는 FOB 로텔담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같이 그 뜻이에요. 구두에 의해서 선복 확보의 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이전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네덜란드 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중거법을 영국법으로 봅니다. 수입국,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약이 영국에서 체결됐고, 그리고 물품 대급 지급이 영국의 화폐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약서 형식이 영국에서 사용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여기서 법정지란 말이 나오는데, 법원이, 코트가, 판사님이 위치하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러한 법원이 있는 장소를 영국 법정으로 했다. 영국 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영국 법원에서 이 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영국 사람이겠죠. 영국 법원이고 당연히 판사도 영국 사람이고 할 텐데 영국법을 적용하겠다 한 거예요. 그 근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사유. 그러면 이게 똑같은 FOB인데 앞에 그 멸치를 주고받았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어떻게 보면 체결 지점이 아니고 이행지, 수출국이 중거법이 되었고, 이 FOB 로텔담 사건, 이거는 계약이 체결된 수입국의 법원을 중거법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법이 중거법으로 결정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법원의 판결이나 해석이 다 다르고, 이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기가 되게 민감하고 통일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CIF도 볼까요? CIF도 관련된 유명한 사건인데, 자, CIF 런던입니다. CIF 런던인데 그 조건이에요. CIF 런던 조건인데, 독일 함부르크에서 감자를 선적하는 거죠. 함부르크에서 이제 런던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은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영국에서 선화증권과 그 밖의 선적 서류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는 당연히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서류 제공 의무는 영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이 물품 선적과 서류 제공인데, 그러니까 수출자인 매도인이 할 일이 2가지인데 이게 나눠지는 거죠. 수출국에서도 하기도 하고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매수인은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서 계약을 이행을 해요. 대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수출자는 독일에서 하는 일과 영국에서 하는 일이 반반으로 나뉘는데, 수입자는 영국에서 거의 주요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상당 부분이 영국에서 이행되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사용된 언어가 영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입지국 법인 영국법을 중거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에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떤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중거법을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법과 관련된 어느 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충돌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시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법을 이 계약의 중거법으로 할 것인지, 중거법과 관련된 중거법 조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시로서 이런 식으로 한국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좋아요. 명시적으로 중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면 묵시적으로라도 어떤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거법 지정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재를 뭐 한국에서 받겠다 했다든지,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규정을 하는 재판 관할 조항이나 중재 조항을 계약서에 둔다면 굳이 별도로 중거법과 관련된 조항을 계약서에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추론 가능하죠. 이 중재를 하는 장소, 법정지, 재판 관할을 하는 장소, 그곳의 법을 이 계약의 중거법으로서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거법이 결정되는 원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 중거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중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한 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묵시적으로 뭐 재판 관할이라든지 중재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곳이 존재하는 곳의 법이 중거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번도 없고 2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객관주의로 가는 거죠. 추정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결국에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 된다. 거기서 계약 체결진이, 계약 이행진이,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뭐 사용된 언어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것을 근거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의 판단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어떤 중거법 결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무역계약의 특성, 무역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은 이것이 양 당사자의 주된 계약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이 주된 계약인 무역계약이 잘 어떻게 보면 운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수적으로 종속계약을 수반을 합니다. 그 종속계약에는 뭐 운송계약이 있을 수 있고, 대금결제와 관련된 뭐 신용장 계약이라든지 대금결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한 어떤 보험 계약도 수반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된 계약을 잘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계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무역계약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역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볼 텐데, 무역계약의 성립 그 자체는 뒤에서 보게 될 청약과 승낙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상무론이나 뭐 무역학 개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학습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이것이 양 당사자를 규율하고 양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미법상의 계약 이론에 따라서 약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약인이란 건 좀 쉽게 말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계약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뭘 하겠다, 강행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뭘 한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겠죠. 그리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불법적 어떤 수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거래를 한다든지 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리고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계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계약이 제대로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무역상무론 시간에 충분히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국제상무론 뭐 계약론까지도, 계약론에서 이걸 뭐 심도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거래 성립을 위해서 해외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거래 권유, 뭐 신용 조사, 뭐 그리고 이제 신용 조회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청약, 그리고 청약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승낙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 청약이 있고, 뭐 반대 청약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승낙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계약의 성립의 기본 원칙은 그렇고요. 자, 주문 승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문과 뭐 승낙 이렇게 이해를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하는 거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거를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도 있겠죠. 매수인이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주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오케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주문 승낙. 보통은 무역계약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수업이나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승낙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요즘에 어떤 무역 환경이나 국제 통상 환경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아 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승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주문 승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과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를 다 온전히 받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거래 성립,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청약과 승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승낙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 표시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 제의, 이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그 종류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을 누가 하느냐가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거래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매도 청약, 판매 청약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자신이 구매할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매입 청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발행지로 기준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인지 국외에서 발행하는 것인지. 청약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물품의 어떤 공급업자, 매도인,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대리해서, 외국에 있는 수출자를 대리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나 대리인이 발행하는 청약도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지금은 국제무역이 자유화되고 다양화되고 해서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파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역 자유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외국과의 거래를 아무나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지금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도.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 자격으로 하는 게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그 금지 품목만 아니면.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규제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말해서 외국의 그리고 80년대 이전은 어떤 공산품의 수준이 국산품보다는 일제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이렇게 훨씬 품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을 국내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권리가, 가치가 높았던 거죠. 그게죠. 그래서 오파상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수출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출상과의 어떤 커넥션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딜을 하는, 그게 이제 오파상이었고, 국외 발행 청약도 있을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국외에서 발행한 청약이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효력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간도 없고, 그리고 확정적이라는 의사 표시도 없고, 피청약자가 오케이 거래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무조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거나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 청약을 불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청약. 이거는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청약에 대한, 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매도인의 청약에 대한 매수인의 어떤 조건 변경,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사람이, 청약을 한 사람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품을 한 100원에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 100원이란 가격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90원에 네가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 사겠다라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역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역제한이 반대 청약이에요. 이건 충분히 상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과 반대 청약, 이것이 혹은 청약과 어떤 다른 거래제의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내용이 돼. 내용은 동일한데 이게 서로 크로스 됐을 때.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똑같은 얘기하고 상대방도 똑같은 얘기 하려다가 이제 깨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찌뽕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순간 말하는 거야.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어차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거래하려고 하는 조건이랑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영미법에서는 꼬장꼬장해요. 어떤 의미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별도로 다시 뭐 청약이나 승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조건부 청약. 조건부 청약은 청약 내용에 뭔가 단서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뭐 한다면, 뭐 했으면, 뭐를 해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정 청약하고 다른 게,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그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오케이 거래하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조건부 청약은 그런 승낙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청약자의 뭐 최종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건부 청약은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뒤에서 이야기할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부터는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